제2장 기연 1. 다음 날이 되었다. 장구천과 나관수 두 사람은 다시 서문세가의 가주인 황령과 그 아들 추경을 만났다. 고요하고 넓은 방에는 그들 네 사람만이 있었다. 네 사람 사이에 놓인 탁자에는 그 비싸다는 용정차가 있었다. 사람 좋게 웃는 얼굴을 하면서 황령은 말을 꺼냈다. 어떻습니까? 어젯밤은 평안하셨는지? 신경 써주신 덕분에 아주 편안했습니다. 나관수는 약간 모호한 얼굴로 그리 답했다. 옆자리의 장구천도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한데 장구천의 표정이 특히 평안했다. 마치 대단히 기쁜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윽한 미소를 만면에 띠고 있었다. 황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는 좋은 징조로 보였다. 나관수가 마냥 밝은 표정이 아닌 게 조금 걸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는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가득 기대를 품고 성급하게 물었다. 그러면 제 아들 녀석을 제자로 드리는 문제는 어떻게든... 그것은 제가 직접 답하겠습니다. 장구천이 나관수를 제치고 말했다. 초조하고 흥분된 눈길로 황령과 추경이 장구천을 바라봤다. 그의 답은 간단했다. 미안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말똥이라도 씹은 듯 변한 것은 당연했다. 특히 추경이 충격이 큰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되어 있었다. 곧장 울음이라도 터뜨리지 않을까 싶었다. 황령 역시 겨우 노기를 억누르는 듯 울그락푸르락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그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로군요. 그렇긴 합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문세가와 화산파의 관계가 도리어 더 깊어지도록 할 방법이 아직 있으니까요. 무림을 질타할 꿈을 꾸던 추경의 절망적인 표정에는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는 말이었지만 황령의 경우는 달랐다. 세가의 주인인 그는 아들을 명문정파에 넣지 못하더라도 끈을 만들어둘 수 있다면 나쁠 건 없는 일이었다. 사실 사업을 이어야 할 아들이 무림고수가 된답시고 떠나 익혀야 할 것들을 못 익히면 그게 더 곤란한 수도 있는 일이었다. 어떤 것입니까? 이 집의 하인들 중에 정호라는 아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호라고요? 서문 황령은 고개를 갸웃 움직였고 곧 깨닫는다. 그도 아는 이름이다. 아들의 놀잇감으로 사용되고 있다던 또래 꼬맹이라던가. 아들은 앞으로 사람을 많이 부려야 하는 입장이라 잔혹해질 필요도 있다 싶어서 해코지 하는 걸 보아 넘기고 있었다. 약한 먹잇감을 만들어 공격하게 만들고 그걸로 아래 것들을 부리는 건 용인의 기본이라 할 만한 것이니까. 한데 그 녀석의 이름이 여기서 왜 나오는 것일까? 그러고 보니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맡아가고 싶소만. 놀라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모욕적인 제안이기도 했다. 아들은 무시하고 집에 하인 아이를 데려가겠다니. 황령의 얼굴이 굳었다. 이렇게 될 것을 나관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특별히 뛰어난 아이라서는 아닙니다. 도문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거짓말은 달갑지 않지만 나관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바람에 장구천도 입을 맞추기로 한 상태였다. 그는 곧 우화등선이라도 할 것처럼 초탈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화산파는 무문입니다만 동시에 도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고를 찾아 도학을 익히고 그것을 전파하는 건 역시 무학을 발전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쪽이 도리어 화산의 본령이지요.
정우라는 아이가 그렇게 선골이란 말입니까? 그랬소이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좋은 도사가 될 것이요. 그 아이를 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이곳과 화산이 맺게 될 인연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것이외다.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장구천은 설명했다. 침음성을 흘리며 서문 황령은 재빠르게 계산했다. 과연 그 천한 아이를 주고 화산의 지원을 얻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갯값에 치우고 그냥 이들을 쫓아보내버리는 게 나을지. 사실 계산 자체는 간단해 보였다. 그런 천한 아이를 주고 화산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면 만번 남는 장사였다. 하지만 걸리는 게 있었다. 그 아이의 이곳에서의 대우가 좋지는 못했다는 것. 분명히 가정괴롭힘을 당했다고 들었다. 서문세가의 악감정을 가질 텐데 후일 그게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러웠다. 도사가 이렇게까지 선골이라 말하는 걸 보면 걱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사람이 가지는 원한이란 기괴할 정도로 뒤틀리고 끈질긴 경우도 있는 법이지 않은가. 고민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문세가는 화산의 힘을 등에 업으면 크게 발전할 겁니다. 그 아이도 장래 화산의 제 몫을 하게 되면 놓아준 은혜를 잊지 않을 테고 말입니다. 나관수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황령을 보며 초조해져 부추겼다. 황령의 미간이 한결 더 좁아졌다. 그때 새된 외침이 주변을 찢었다. 안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모였다. 추경이었다. 그는 울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는 듯 씩씩거리고 있었다. 내가 안 되는데 그런 거지 새끼 따위가 절대 안 됩니다! 나관수는 속으로 이러이라고 안타깝게 외친다. 장구천에게 이런 장면을 보였으니 나중에라도 추경이 화산과 좋은 인연을 맺을 가능성은 없게 된 것과 같았다. 그는 추경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잘 되길 바라고 있었다. 나관수의 예상대로 장구천은 내심 화가 났던지 눈썹을 꿈틀 움직인다. 얘야. 타이르듯 말하려는 장구천을 무시하고 추경은 황령에게 엉겨붙었다. 아버지, 절대 안 넘길 거죠? 그 거지 새끼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내가 못 가는데 그딴 놈이 가다니. 아들이 그런 거지 새끼한테 무시당하는 꼴을 아버지는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황령의 마음을 결정지었다. 어차피 넘긴다고 해도 이 집에서 그 정우라는 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았던가를 생각하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화산파의 지원이란 건 분명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지만 모욕을 견디고 위험을 감수하고 아들의 호소를 물리치고 선택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서문세가는 이미 그런 정도로 다급한 처지인 것도 아니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꾸나. 나관수와 장구천은 당황했다. 아니, 그게 무슨... 미안합니다만 없었던 이야기로 했으면 합니다. 제 아들이 화산파에 가는 것도 없었던 이야기가 되었으니 불공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시오. 다시 한번 잘 생각... 일 없습니다. 황령은 딱 말을 끊어버렸다. 이건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다소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은 했지만 설마 하인 하나에 화산파의 지원을 거절하는 일이 생기리라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다급해진 장구천은 성급하게 제안한다. 그렇다면 그 아이와 하인을 함께 데려가겠소. 그러면 어떻소? 울면서 분한 표정을 하던 추경의 얼굴 표정이 변했다. 하지만 이것은 황령이 이제 와선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쓸모없는 기대를 품은 아들에게
설명하듯이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이 덤이 되는 것은 반갑지 않군요. 이제 아시겠지만 두 아이는 별로 사이가 좋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호 그 아이보다 항상 더 높은 배분과 지위가 약속된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서로 부리던 하인에게 멸시당하는 모욕을 당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그런 걸 감수하라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기대 어렸던 추경의 얼굴도 그 설명에 굳고 만다. 아버지의 말처럼 된다면 자칫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들은 것이다. 무공고수도 호호탕탕 천하를 질주하는 영웅이 되고 싶기에 꿈꾸는 것이다. 부리던 하인에게 반대로 멸시를 당한다니. 그런 건 끔찍했다. 장구천은 일이 고약하게 되었다 직감하며 턱수염을 쓸었다. 자칫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아이에게 불똥까지 튈지도 모를 일이었다. 안 될 걸 뻔히 느끼면서도 초조해져서 제안한다. 그럼 그 아이를 내가 사는 건 어떻소? 별 생각 없음?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소년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바로 지금 이야기의 중심에 올라선 정호였다. 이 방은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정호는 그곳에서 이야기를 줄곧 듣고 있었다. 어제 만남 이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몰래 숨어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흥분해 시뻘개진 얼굴로 소리쳤다. 판단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를 사지도 않았는데! 내놈! 네가 감히 어딜! 황령은 당연하게도 버럭 화냈다. 제 이름이 나오고 제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자신이 올라와선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이요. 내가 이곳에 온 건 오히려 어르신이 돈을 받고 여기 들인 게 아닙니까? 그랬지. 너희 부모가 부탁을 했으니까. 황령은 당당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 부탁했습니다. 그 투실투실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르던 부모님을 껴 마치 천국에나 데려다 주는 양 포장해서 사기쳐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죠. 그런데 마치 산 것처럼 말하다니요.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떠나려면 떠날 수 있어요. 이런 버릇없는 놈이! 황령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졌다. 그걸 들은 장구천의 얼굴이 진중해졌다. 만일 정말이라면 이건 사기나 다름없었다.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요? 사실이 왜다. 하지만 사기니 뭐니 하는 말은 듣지 마십시오. 개소리입니다. 여전히 황령은 당당했다. 옆에서 마찬가지로 분한 표정을 하던 추경이 이번에는 버럭 외쳤다. 미친 새끼! 개도 길러주면 은혜를 아는데 사람 새끼가 밥 처먹고 주인에게 이빨이나 들이대려 하고! 닥쳐! 너와 얘기하러 올라온 게 아니야! 나관수가 당황한 얼굴로 그 소란을 진정시키려 했다. 어허, 얘들아, 어르신들 앞이다. 자중하거라. 하지만 불이 붙은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새끼가! 뭐! 장구천이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공은 운기에 호통을 쳤다. 이놈들! 전각이 우르릉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깜짝 놀라서 날뛰던 아이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하지만 놀란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황령과 나관수 역시 그 웅원한 사자후에 놀라 몸이 굳다시피 한 상태였다. 잠시간 놀라서 굳은 정적이 방을 채우고 나서야 황령이 헛기침을 하며 대화를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 그는 나관수 등 뒤에 있는 정우를 환한 눈길로 노려보고는 말했다. 별로 선골인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저이지 가주님이 아니외다. 더구나 아직 어린 아이니 가능성을 보는 것이지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니지요. 하여간 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소이다. 화산파는 제세구민의 임무를 황제 폐하로부터 받았으니 이 일은 세심히 알아봐야 하겠소. 장구천은 냉정한 눈동자로 황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황제로부터 치안권을 받은 것은 무림맹이지만 무림맹의 중요한 구성원인 화산파에는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황령은 다소 찔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구천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그도 얼마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당당하다 믿는 황령은 이내 신색을 회복하고 이야기를 냈다. 그러지요. 그럼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사정을 말하겠습니다. 그때가 4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곡간을 풀어 구유를 했습니다. 사실이냐? 장구천은 정호에게 물었다. 네. 하지만 건넌마을 유지만 해도 어르신이 내놓았던 것의 2배는 내놓았다고 합니다. 소장료도 낮추고. 하지만 서문 어르신은 겨우 쌀 200섬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장구천과 나관수는 얼굴을 찌푸린다. 서문세가의 규모를 생각하면 구율에 200섬을 풀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다. 서문세가가 욕심이 커 베푸는 것이 적은 곳이란 건 들었지만 그 정도 일이라곤 생각지 못했던 장구천은 속으로 혀를 차고 말았다. 그러나 황령에게는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 이놈이! 국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런데 비교되어 내가 욕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